기혈은 쉽게 병을 이루지 않으나 태음이 먼저 병을 받은 연후에 기혈에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병이 삼량에 있으면 사열이 있어서 기혈을 소모하더라도 태음이 미병하면, 아직 병을 득하지 않았으면, 태음병이 되지 않았으면 비위가 공동으로 소화작용을 하게 되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기혈의 근원이 활성하여 단절하지 않으므로 기혈의 일방에서 소모되더라도 일방에서 계속 보충하며 가장 귀중한 기혈은 음식의 정액에서 나온다. 음의 정점이 혈의 가장 깊은 곳이며 병이 소음에 이르면 심신의 혈을 사열이 소모하게 되고 사가 성하면 혈이 허하여 병의 진행이 그치지 않으며 고름에 이르면 소모가 저장구에 미치게 된다. 사악한 기운이 간장에 침범하면 리허는 물론 기가 위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혈을 영으로, 즉 영양분으로 수송하지 못하면 순환의 장애가 발생하므로 발궐하나 이러할 때 정기가 쇠하지만 인체 기능이 원조를 득하여 스스로 일어나 구제하게 된다. 정기와 사기가 투쟁할 때 정기가 서하면 발열함으로 열골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열이 많고 골이 소한 것은 병이 물러가게 되므로 자유 스스로 낫고, 골가 열소한 것은 병이 진행되므로 양력이 필요하니 이것이 고름병을 다스리는 기전이다. 2500여 년 전에 중경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물론 이것을 염원 선생은 오늘날의 해부생리학적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그 기전이 실제하면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서희들도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입니다. 왜? 진리는 동소가 공이 같지 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희 논문을 좀 인용해 봅니다. 제가 자주 들어가는 국립보건원,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에너지 메타볼리즘 인 더 리버에서 간에서의 에너지 대사, 간에서의 에너지 대사에서 간이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도 주관하고요. 그리고 근육의 성장도 주관하고, 여기 뼈의 성장도 주관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은 모든 것,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일단 간으로 가서 간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눠주는, 그리고 해독작용까지 있는 기관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이 다 아십니다. 물론 뇌와 함께 코어포레이션 합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다. 간은, 즉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간은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대사 기관이다. 이것은 골격근과 지방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 신진대사적으로 연결되는 허브 역할을 한다. 간이 성장 호르몬과 핵수용체에 의한 글루코스 생성의 조절, 그리고 간은 필수적인 대사기관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라고 이 논문이 주장해요. 여기 간은 필수적인 대사기관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오랫동안. 그런데 12경맥 중에서 누가 이것을 지휘합니까? 간은 12경맥 족고름풍 간목경의 부속물이에요. 그러므로 족고름풍 간목경이 이를 총지휘합니다. 고름풍이라는 에너지로, 정기로서 고름풍, 그것은 즉 족고름풍 간목경에서 정기로서 고름풍이란 고름병 할 때에 다할진 그 골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메타볼리즘 자체, 신진대사력
자체를 의미합니다. 신진대사력 자체가 족고름풍에서 고름풍이 하는 일이에요. 고름은 곧 간을 가리킨 것으로 고른진이다. 즉 족고름풍 간 목경에 고름풍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거기 부속물인 장기류수의 리버가 간이 신진대사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그것을 총지휘하는 족구름풍 간목경 자체도 그 에너지를 내지 못해요. 그러면 다할진의 병으로서의 고름병이 된다. 고름병이 된다. 여기 그림을 잘 봐주세요. 이것은 족고름풍 간목경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일 때의 체온.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열하한해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 이거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상열하한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아시잖아요. 비장, 소장, 대장 등등이 간으로 유입이 돼요. 혈이. 연문 선생 말씀처럼 혈이 그렇게 유입이 되는데 간 기능 부전이면 물론 간 기능이 몹시 과민성으로 항진돼도 생기지만 저하되면 역류합니다. 혈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력도 약해지고 순환력도 약해지고 몸에 노폐물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화력도 약하기 때문에 먹은 것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텔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심장으로 뇌로 올라가는 혈도 부족해지므로 산소 부족으로 자꾸 잠만 자려 하는 거예요. 한땡땡 55세 유방암 환자. 주증상 두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극심한 두통, 그리고 두통 발작 시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기능이 약하다. 그리고 이번 몸이 차다고 했어요. 자, 여기 마이 BC 팀, 이게 뭐냐면 BC는 뭐냐면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환자들이 서로 의견 교환하고 정보 교환하는 외국 사이트. 여기에 보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기에 누가 발제자가 유방 절제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수술 후에 정상적인 온도보다 낮은 체온을 경험한 적 있나요? 라고 누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매일 밤 내 체온은 정상보다 낮거나 하루 종일 낮은 것 같다. 변동이 심한 것 같다. 또 다른 댓글. 나는 체온이 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즉 평소에는 그러나 수술 이후로 항상 춥다. 내 몸의 핵, 코아가 얼어붙은 것, frozen. 그러니까 내 몸 속이 얼어붙은 것 같아. 이상하고 정말 짱나 정말 짜증나 라고 썼어요. 자,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방암, 자, 이분이 유방암 환자잖아요. 네. 유방암 환우들이 서로 의견 교환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수술 후에 체온이 극도로 낮아졌다. 그러면 키모테라피는, 항암제는 side effect of chemotherapy, flu-like symptoms. 그러니까 마치 독감을 앓은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 키모테라피로, 항암제 투약으로. Some chemotherapy drugs can cause muscle or joint aching. joint aching. 관절염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한땡땡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 항암치료 후유증이에요. 수술 후유증이에요. 방사선 치료 후유증.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몸이 차는데 더 체온을 내리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체온을 자꾸 내려가게 하니까 두통이 더 극심한 거예요. 두통이, 냉두통이.
조인트 아프고. 아니, 연력이 있어야 소화를 시키지. 연력이 없으니까 소화도 안 돼. 더부룩해. Low grade fever and fatigue. 즉, 키모테라피를 통해서 low grade fever, 체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피곤하다. 그래서 자꾸 잠만 자려 하는데, 사실은 암 환자들은 항암제 투약 때문에 잠만 자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면증에 시달린다. 또 다른 브레스트 캔서 한 포럼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요거를 좀 크게 여기다 옮겨봤습니다. 토픽 주제 low body temperature. 다시 읽어드릴게요. Low body temperature. Anyone? 자, 우리 중에 혹시 키모테라피를 받은 후에 체온이 내려간 분들 있어요? 저체온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예, 글을 써주세요. 한 거예요. 포럼. 여기 주제가요. 주제가 이래요. 키모테라피를 받는 중에 전에, 즉, 키모테라피 받기 전과 중간과 그 과정에 또는 받은 후에 사이드 이펙트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트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카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여기 이게 나와요. 키모테라피 받고 나서 체온이 절약함과 동시에 여기 헤드에이크, 마이그레인스, 예, 편두통과 두통이 생겼다. 여러 증상들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보면 low body temperature, 체온이 절약함과 동시에 두통이, 편두통이 증가했다. 편두통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한 땡땡 유방암 환자, 원래부터 몸이 차서 냉두통이 있었는데 키모테라피, 수술 등으로 그 두통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 체온 절약이 가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예요. 두통약이. 어떤 두통약을 써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정격으로 치료가 되었느냐, 듣기가 되었느냐, 우리 그거 토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은 저체온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병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눈밭에 밥도 못 먹고, 예, 길을 잃고 헤매. 그럴 때 졸립죠. 자면 죽죠. 저체온증에 빠져서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극심한 저체온을 포함해서 여기 low body temperature, 예, 그러니까 low grade fever도 포함돼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체온이 내려가면 몸 떨림 현상, 자꾸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들들들들 떨면서 섬어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호흡증, 빈맥, 그리고 일관성, 조종력, 결여, 단용맥, 여기 단용맥가 나와요. 자꾸 깔아진다. 잠만 자려 한다. 그리고 허탈해진다. 정신 혼란이 온다. 의식 상실이 온다. 한냉성 두드러기.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얼굴이 벌게지면서 거기가 동상처럼 올다가 거기에 두드러기가 난다. 이거 염원 선생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지 않아요? 또 다른 논문, 미국 국립보건원의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 온도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카밀라 신부님 잘 들어주세요. 신정격으로 어떻게 두통이 해결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냉두통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리켜 혈허이면 소음두통이요, 그야말로 생명력의 기운이 거의 고갈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두통은 고름두통이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는 고밀도의 뉴런, 즉 신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한 에너지 수요가 열로 변환됩니다. 인간의 두뇌는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냉각이 필요합니다.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냉각 팬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냉각 팬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뜨거워지면 편두통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촉태양한수 방광수경이 우리 몸의 뇌의 냉각 팬을 잘 구동되도록 관리를 해요. 너무 과열되면 팬 속도를 보다 가속도를 붙이고, 그리고 너무 냉각될 것 같아? 그러면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뇌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데, 그것이 과열되면, 냉각 센서가 고장나면 편두통의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논문에 보면 abnormally low temperature in the brain can also result in headache. 비정상적으로 뇌의 온도가 낮으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의 중추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왜? 연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머리통이 얼어붙은 것처럼 통증을 느낍니다. 아린 것처럼 통증을 느낍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비정상적으로 뇌의 온도가 낮으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두통의 원인이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네. 이래서 우리가 해부생리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뇌의 온도가 낮으면, 그런데 어느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뇌의 온도가 낮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 고방유략 438쪽에 보시면 마황부자세신탕증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 전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음병을 처음 득하여 오히려 열이 나고 맥이 침한 자는 마황부자 세신탕으로 다스린다. 그런데 이건 제가 약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황, 세신, 포부자 딱 세 가지로 구성된 약이에요. 세 가지로. 그런데 셋 다 열내는 약입니다. 마황, 약성이 열하고요. 포부자는 대열하고요. 세신도 열한 약이에요. 열한 약을 써서 소음, 두통도 고치고, 그리고 열력이 부족해서 병사를 저항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의 독감도 다스립니다. 주증, 필수 목표, 오한, 미열, 맥은 침하고 새하고 수족은 냉하고 객증으로는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한다. 해수는 묽은 담이 잘 나오고. 그러면 아까 소개해드린 여기 논문,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 온도의 변화, 이걸 다시 띄워놓고 여기 마황부자세신탕증 해설을 보십시다. 의귀라는 책의 주석을 보면 두통이 뇌에 연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소음과 고름의 상한에 관련되므로 본방이 좋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의학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까불지 마라. 동의학이 갑이다. 동의학이 원단이다. 의학의 원단이다. 그리고 삼침이 의학의 태면이다. 태면. 한땡땡 55세 유방암 환자. 뒷목이 뻐근함이 자주 옵니다.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마치 갱년기 증상처럼. 원전과 성문. 다시 고름병. 자, 고름병은 소갈하고 입이 자꾸 마르고. 왜?
진액이 부족하니까 기가 심으로 상하여 북소리 나듯이 둥둥둥둥 치고 심중이 동요라며 기해도 식욕이 없고 먹으면 토해하고 미를 내는 힘이 약해서 변비가 있는데 이것을 실렬변비로 착각하고 설사시키거나 또는 환자가 스스로 약국에 가서 알약실 주세요 하고 먹고 설사를 한번 시키면 쉴 새 없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설사를 하게 된다. 설사가 멎지 않는다. 즉 상열 하한의 두드러진다. 이것이 고름병 중에 주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보시면 나오잖아요. 정상체온, 이건 정상체온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인용한 여러 논문들 low grade fever 또는 low body temperature 그럴 때는 상열, 왜? 심장 가까운 곳에 있는 데는 그나마 열기가 있어. 네. 그리고 한은 더더욱 한해. 자, 뇌에는 오히려 차디찬 냉기가 참으로 인해서 중추신경 컨트롤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의 언밸런스가 생기면서 두통이 생긴다. 오히려 저체온인데 체온이 낮은데 두통이 생기는 게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열하한이니까 갱년기 증상처럼 이분이 얼굴이 달아오르는 증세를 느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증세를 느꼈다. 뒷목이 뻐근하고 조인트가 아프고 손목 관절 등등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한 것은 네, 역시 저체온 때문이다. 저체온 때문이다. 카밀라 신부님 보시고 계시죠? 네. 이상 설명이 유용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때 나머지 임상리에 올려주신 것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사암침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동의학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왜 나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네, 어쩌다가 나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어쩌다가가 자주 반복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은. 그러나 환자들이 자꾸 몰려오다 보면 네, 난해한 환자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치료 확률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고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공부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